여러분 안녕하세요. 부동산 부투칠성 김한쌤입니다. 학원에서 진행 중인 오류올 과정 확인 문제 제7회 해설을 시작하겠습니다. 확인 문제는 네이버 밴드에 매주 1회씩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구독, 좋아요 꼭 누르시고 알림 설정도 해두세요. 이 시간 먼저 지상권에서 가장 중요한 판례입니다. 먼저 동그라미 1번 갑수의 부동산에 동그라미 2번 우리 지상권 취득했는데 우리 가백의 세 번째 지료를 1년 연체합니다. 이 상태에서 소유자가 병으로 바뀌어요. 그러니까 토지 양수인 병이 나왔고 우리 또 병에게 1년 연체했습니다. 이걸 한국말로 뭐라냐면 토지 소유권 양도가 4번이죠. 그럼 지료지부 연체가 토지 소유권 양도가 4번이죠. 전후가 3번, 5번, 3번, 5번에 걸쳐 이루어진 경우라고 표현합니다. 자, 그럼 양수인평은 1년 합산해서 2년이 되니까 우리에게 지상권 소멸에 있으니까 나가라고 소멸 청구할 수 있을까요? 할 수 없습니다. 우리 병에게 2년이 돼야 돼요. 갑과 을 간의 1년은 그들 간의 채권채무라 양수인 병에게 2년이 되지 않으면 소멸 청구할 수 없습니다. 이 판례가 지상권에서 요즘 시험에 가장 많이 나옵니다. 자, 1번부터 보겠습니다. 지상권에 관한 설명 옳은 겁니다. 기억, 지료 지급은 지상권 요소가 아니죠. 지상권 유상무상 가능합니다. 니은, 기간 만료로 지상권이 소멸하면 지상권자는 갱신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맞는 말이죠. 그러니까 지료 연체 등 채무불이행이면 갱신 청구할 수 없지만 기간 만료일 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디귿, 아까 그 판례 나왔네요. 지료 취납 중 토지 소유권이 양도된 경우 양도 전후를 통산해서 2년에 이르더라도 지상권 소멸 청구할 수 없습니다. 양수인에게 2년이 돼야 됩니다. 자, 의리의리 담보 지상권입니다. 채권 담보를 위해서 토지에 저당권과 함께 무상이죠. 무상의 담보 지상권을 취득한 채권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제3자가 토지를 불법 점유하더라도 임료상당의 손해배상에 돈을 넘쳐요. 손해배상 청구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담보지상권이 무상이라 애초에 임료이익이 나올 수 없습니다. 따라서 제3자가 불법 점유하면 토지 인도와 철거 청구해야 됩니다. 여기처럼 손해배상이나 부당이득 반환 청구할 수 없습니다. 즉 애초에 무상이라 돈 달라고 청구할 수 없습니다. 옳은 거라서 3번이 정답입니다. 다음 2번입니다. 지상권 설명 틀린 겁니다. 기억, 담보목적 지상권, 이게 담보지상권이죠. 설정된 경우 피담보채권이 변제로 소멸하면 먼저 저당권이 소멸하죠. 그럼 그 장난감인 그 지상권도 부정해서 소멸합니다. 기억은 맞았습니다. 자, 니은, 아까 중요 판례죠. 지상권자의 지료지구 연체가 토지 소유권 양도 전후에 걸쳐 이루어진 경우 토지 양수인은 자신에 대한 연체기간이 2년 미만이라면 지상권 소멸 청구할 수 없습니다. 양수인에게 2년이 돼야 됩니다. 디귿, 분묘기지권을 시효 취득한 자는 토지 소유자가 지료를 청구한 날부터 지료 지급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과거 판례는 분묘기지권을 시효 취득하면 지료가 무상이라 그랬는데 판례가 바뀌었습니다. 이제 시효 취득했을 때 토지 소유자가 지료를 청구하면 그 청구한 날부터 지료를 지급해야 됩니다. 디귿은 맞았습니다. 틀린 거라 2번이 정답입니다. 자, 이어서 볼게. 부동산 물권 배우는 같은 느낌이다. 먼저 186조입니다. 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죠. 법률행위로 인한 물권의 득실 변경은 등기해야 됩니다. 등기하여야 그 효력이 생깁니다. 187조는 등기를 요하지 않은 부동산 물권 취득입니다. 먼저 상속이 있죠. 공인인증서 판결, 경매 기타 법률 규정에 의한 부동산에 관한 물권 취득은 등기를 요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등기를 하지 아니하면 이를 처분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법률 규정으로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취득할 때는 등기 없이인데 이걸 처분할 때는 등기하라는 거죠. 처분이 곧 양도입니다. 그래서 187조를 잘 기억하세요. 법률 규정으로 취득할 때 등기 없이 양도할 때는 등기해야 됩니다. 자, 그럼 오늘 공부하실 내용은 법정지상권이 성립한 후 법률관계입니다. 예를 들어서
갑소유 토지에 을 건물이 있습니다. 을은 갑토지 사용권이 있어야겠죠. 자, 그런데 을은 법정지상권을 등기 없이 취득했습니다. 이렇게 법정은 취득할 때는 등기 없이 취득합니다. 첫 번째, 다시 갑토지에 을 건물이 있어요. 을은 법정지상권을 등기 없이 취득해서 등기 없이 토지 소유자 갑에게 주장할 수 있기 때문에 갑은 철거 청구를 못하는 겁니다. 그럼 을은 법정지상권을 등기 없이 취득했죠. 자, 그런데 법정지상권이 넘어간 게 아니라 토지가 넘어갑니다. 토지를 양도해서 병이 소유권 이전 등기하면 자, 을은 법정지상권을 등기 없이 취득했죠. 따라서 등기 없이 여전히 제3자 토지 양수인에게도 대항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1번 사례는 토지가 넘어가서요. 법정지상권이 이전된 게 아닙니다. 네, 두 번째 사례입니다. 자, 현재 을에게 건물도 있고 건물을 위한 법정지상권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 병에게 건물 양도 매매합니다. 그럼 특이하게 없는 한 건물을 위한 종된권리, 법정지상권 양도도 포함됩니다. 따라서 병은 건물 소유권과 함께 법정지상권도 취득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병은 건물 소유권 등기해야 됩니까? 등기 없입니까? 건물 소유권 물권이라 취득 원인이 양도 매매죠. 따라서 등기해야 됩니다. 여기부터 틀리면 곤란해요. 그럼 두 번째, 자, 그럼 병은 법정지상권을 등기해야 됩니까? 등기 없이 취득합니까? 등기해야 되죠. 아까 187조 법정은 취득할 때 등기 없이, 양도, 처분할 때 등기해야 됩니다. 그래서 병은 법정지상권을 등기하여야 취득합니다. 그러니까 건물 소유권도 물권이고 지상권도 물권이죠. 물권인데 취득 원인이 양도, 법률행위라 둘 다 등기해야 됩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다시 을에게 건물 소유권과 건물을 위한 종된권리, 법정지상권이 있는데 이 건물의 저당권이 설정되면 이 건물 저당권은 건물을 위한 종된권리, 지상권에도 효력이 미칩니다. 이 자체로 시험이 엄청 많이 나옵니다. 자, 그런데 저당권자가 건물을 경매해서 경락인 병이 나오면 경락인은 건물 소유권과 법정지상권도 취득합니다. 왜냐하면 법정지상권에도 저당권 효력이 미쳤습니다. 자, 그럼 병은 건물 등기해야 됩니까? 등기 없입니까? 이제 취득 원인이 경매, 법률 규정이라 등기 없이 취득합니다. 그리고 법정지상권도 물권이라 경매로 취득했죠. 법률 규정이라 취득 원인이 둘 다 법률 규정이라 등기 없이 취득합니다. 그럼 등기 없이 네 글자죠. 그럼 등기 없이를 세 글자로 뭐라 하죠? 당연히, 등기 없이도 당연히 취득합니다. 다음 네 번째는 오셔야 됩니다. 다시 을에게는 건물 소유권과 지상권이 있는데 우리 판례는 자, 을은 건물 소유권을 유보가 남겨둬요. 을에게 남겨두면서 지상권만 별도로 양도할 수 있습니다. 한편 을에게 지상권만 남겨둔 채 건물 소유권만 별도로 양도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건물 소유자와 지상권자가 달라도 상관없습니다. 그럼 정리합니다. 이제 법정지상권이 성립했어요. 근데 1번 사례는 법정지상권이 이전된 게 아니죠. 토지가 이전됩니다. 그럼 을은 법정지상권을 등기 없이 취득했으니까 여전히 제3자 병에게도 등기 없이 대항할 수 있습니다. 근데 아래 2번, 3번, 4번은 법정지상권이 넘어갑니다. 넘어갈 때 2번처럼 양도, 법률행위라면 등기가 되고 3번처럼 경매, 법률 규정이라면 등기 없이 취득합니다. 4번은 건물과 지상권 따로따로 양도할 수 있답니다. 이 네 가지를 잘 기억하세요. 법정지상권에서 이게 시험에 제일 잘 나옵니다. 자, 3번 문제 보겠습니다. 관습상 법정지상권 설명 틀린 겁니다. 1번 법정지상권 여기까지 사선을 끊어요. 그럼 법정이라 취득할 때 등기 없이 취득했습니다. 지금까지 등기 없이 취득했죠. 근데 그 뒤에 양도 동그라미 양도할 때는 등기해야 되죠. 그래서 1번은 맞았습니다. 자, 2번 법정지상권자는 지금까지 등기 없이 취득해서요. 근데 그 지상권을 등기하여야 여기까지 사선을 끊어요. 그럼 지금까지 법정지상권이 이전됐습니까? 이전되지 않았죠. 그럼 등기 없이 취득했습니다. 따라서
등기 하에야가 틀렸습니다. 지금까지 등기 없이 취득했어요. 그래서 등기 없이도입니다. 없이도. 그 다음 지상권 취득할 당시의 토지 소유자로부터 토지를 양수했죠. 토지를 양수한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첫째 줄에서 법정 지상권은 등기 없이 취득했죠. 그럼 여전히 등기 없이도 토지 양수인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습니다. 정답 2번입니다. 3번 법정 지상권자는 건물 유지 사용이 필요한 범위에서 지상권이 성립한 토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4번 지르에 관해서 토지 소유자와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당사자 청구에 의해서 법원이 정하겠죠. 5번 동일인 소유 건물과 토지가 매매는 관법제죠. 매매로 인해서 서로 소유자가 다르게 되었으나 당사자가 그 건물 철거 합의했네요. 이때는 관법지 성립하지 않죠. 관법지는 임의규정이라 이처럼 건물 철거 합의하면 관법지 폐지의 특약으로서 성립하지 않습니다. 정답은 2번입니다. 자, 4번 지역권 설명 틀린 겁니다. 1번 요역지가 주된 권리죠. 그럼 요역지 소유권이 양도되면 지역권, 종된 권리는 원칙적 이전합니다. 등기 없이 이전하죠. 1번이 바로 정답이네요. 2번 공유자 1인이 지역권 취득한 때 다른 공유자 취득합니다. 3번은 몰라도 됩니다. 몰라도 돼요. 네, 자, 간단히 풀어볼게요. 지금 이 설명을 듣고 모르면 공부하지 마세요. 자, 3번 점유율이나 지역권 취득기간의 중단. 그럼 취득 중단은 취득 모델 분리해서 공유자 전원에 대한 사유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중단은 지역권 행사는 모든 공유자 전원 맞아요. 전원에 대한 사유가 아니면 그 효력이 없다. 맞았습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게 뭔지 모르면 보지 마세요. 이거 몰라도 합격합니다. 여러분 우리 시험 오지선다죠. 지문 5개 중에 한 지문 몰라도 맞을 확률 100%입니다. 그러니까 한 개 몰라도 돼요. 그리고 2개 모르면 맞을 확률 80%입니다. 그러니까 한두 개 몰라도 웬만하면 다 풀 수 있습니다. 3번 X. 자, 4번 어느 토지기관에서 통행 지역권이 종된 권리죠. 그럼 종된 권리를 주장하려면 그럼 주된 권리 있어야겠죠. 그래서 가로쳐봐요. 그 토지 통행으로 편익을 얻는 요역지 괄호 이게 주된 권리입니다. 따라서 주된 권리가 있음을 주장 증명해야 됩니다. 5번 승역지관에서 통행지역권을 시효 취득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요역지 소유자는 승역지 소유자에게 승역지 사용으로 인한 손해보상해야 되죠. 유상입니다. 정답은 1번에 있었습니다. 부종성이 가는 거죠. 자, 5번입니다. 지역권 설명 틀린 겁니다. 1번 지역권은 가로쳐봐요. 요역지와 분리하여 가로치세요. 그럼 주된 권리와 분리해서 따로 양도하거나 다른 권리 목적하지 못합니다. 2번 일필토지 일부에도 지역권 설정할 수 있죠. 용의물권은 일부에도 가능합니다. 정답이 2번입니다. 3번 요역지 공유자 중 1인이 지역권을 취득하면 다른 사람 취득합니다. 4번 지역권에 대한 승역지 반환청구권 인정되지 않습니다. 즉 지역권과 저당권은 목적물을 배타적 점유하지 않기 때문에 물권적 청구권에서 반환청구권이 준용되지 않습니다. 5번 계속되고 표현된 지역권은 시효 취득 가능합니다. 답 2번입니다. 다음 6번 전세권입니다. 전세권 설명 틀린 겁니다. 이번 전세금 지급은 전세권 성립 요소 맞았죠? 전세권은 반드시 유상입니다. 이번 당사자가 주로 채권 담보죠. 담보 목적을 갖는 전세권을 설정하였더라도 장차 전세권자의 목적물에 대한 사용 수익권을 완전히 폐지한 것이 아니라면 그럼 용의물권 성격이 남아있죠. 그래서 그 효력도 인정됩니다. 3번 건물 전세권이 법정에 동그라쳐요. 법정 갱신된 경우 전세권자는 전세권의 갱신에 관한 등기 없이도 맞았죠. 법정이 등기 없이 맞습니다. 등기 없이도 제3자 누구에게나 전세권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4번 전세권 존속기간 중 전세 목적물 소유권 양도되면 양수인 동그라미 이 신소유자가 전세권 설정자 지위를 승계합니다. 따라서
이 양수인이 전세금 반환 의무를 부담합니다. 자, 5번 건물차 일부의 동남처요. 일부에 대한 전세에서 전세권 설정자가 전세금 반환을 지시한 경우 전세권자는 전세권에게서 건물 전부죠. 전부에 대해서 경매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5번이 정답입니다. 다음 7번입니다. 자, 갑은 자신의 X금을 이용해서 을과 전세금 1억 원으로 하는 전세권 설정 계약을 체결하고 을 명의로 전세권 등기 맞춰주었다. 자, 그러니까 갑이 소유자, 전세권 설정자고 을이 전세권자입니다. 자, 틀린 걸 물어봤죠? 1번 전세권은 최장기 제한 10년 있어요. 그래서 1번 전세권 존속기간을 15년 정하더라도 그 기간은 최장기 제한 10년으로 단축한다 해서 맞았습니다. 2번 을이 갑에게 전세금을 지급하기로 한 1억 원은 현실적으로 수수될 필요 없이 을의 갑에 대한 기존 채권으로 전세금 지급에 가름할 수 있습니다. 3번이 304조입니다. 갑이 X건물을 소유를 위해서 그 대지에 지상권이 종등권리입니다. 지상권 취득가 있다면 을 전세권의 효력은 그 지상권에 미친다 해서 이게 304조 맞습니다. 4번 을의 전세권이 법정 동그라미 등기 없이 법정 갱신된 경우 을은 전세권 갱신에 관한 등기 없이도 맞았죠. 동그라미 쳐요. 등기 없이도 갑에 대해서 갱신된 전세권 누구에게나 전세권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5번 협의한 전세권 존속기간이 동그라미 쳐봐요. 시작되기 전 동그라미 전에 을 앞으로 전세권 설정 등기가 맞춰진 경우 그럼 그 등기 누가 했죠? 등기 공무원이 했죠. 공무원이 해서 일단 유효로 추정해집니다. 그래서 그 뒤에 그 등기는 특별한 사직금는 한 무효 틀렸죠? 공무원이 해줘서 일단 유효로 다 추정해집니다. 정답이 5번입니다. 다음 8번입니다. 문제가 상당히 어렵네요. 문제만 잘 이해하면 됩니다. X건물에 대한 갑의 유치권 성립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거 그랬죠. 그럼 유치권 성립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이란 이래도 성립하고 저래도 성립한단 말입니다. 그럼 1번 X 소유권자가 갑인지 여부는 영향을 미칩니다. 유치권은 제한물권이라 자기 소유물에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갑이 소유자라면 성립하지 않고 갑이 소유자가 아니라면 성립하기 때문에 이건 영향을 미칩니다. 2번 X에 관해 생긴 채권의 변제기가 도래했는지 이건 영향을 미칩니다. 채권 변제기가 도래해야 유치권이 성립하니까 아직 변제기가 도래하지 않았다면 성립하지 않지만 변제기가 도래했다면 그때는 성립합니다. 자, 3번을 위해서 상단 여백을 보세요. 유치권은 간접 점유로 가능한데 단 제3자가 직접 점유하면 간접 점유로 유치권 성립될 수 있지만 반대로 채무자가 직접 점유하면 이건 채무자에게 물건 돌려준 거라 이걸 이유로 간접 점유로 유치권 성립하지 않습니다. 그럼 지금 모르는 게 빨강색이에요. 그럼 자 동그라미 3번 X에 대한 갑의 점유가 채무자를 매개로 한 간접 점유가 아닌 한 그 말은 위쪽에 빨강색이 아닌 한 그럼 빨강색이 아니면 간접 점유로 유치권 성립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보세요. 자 3번 아닌 한 직접 점유인지 간접 점유인지 여부 이건 영향을 미치지 않죠. 이건 직접 점유도 유치권 성립하고 간접 점유도 성립합니다. 왜 간접 점유 성립해요? 빨강색이 아니니까. 그래서 정답이 3번입니다. 자 4번 X에 대한 갑점유가 불법 행위에 의한 것인지 여부는 영향을 미치죠. 갑점유가 불법 점유라면 유치권 성립하지 않지만 불법 점유가 아닐 때 성립합니다. 5번 유치권은 임의 규정인지 아닌지 물어본 거죠. 5번 X에 관해 생긴 채권에 의한 유치권을 배제가 폭이죠. 배제하기로 한 채무자와 약정이 있었는 여부 이 배제 약정이 있으면 유치권 성립하지 않고 배제 약정이 없으면 성립하기 때문에 이건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정답이 3번입니다.
상당히 수준 높은 문제였습니다. 그 다음 유치권 행사 못하는 게 있습니다. 즉 유치권이 피사무치권이 될 수 없어요. 먼저 보증금이 있고 상가 권리금, 복은 여러분 복 많이 받으라고 써놨습니다. 그 다음 지상금 매수, 부속금 매수, 매매대금입니다. 매매대금 같은 말이 외상대금이고 그 대표적인 예가 건축 자재대금 채권입니다. 예를 들어 시멘트 돈 주고 사죠. 매매대금. 시멘트 외상으로 가죠. 외상대금. 건축 자재대금 채권. 다 시멘트 대금, 다 매매대금이고 유치권 X입니다. 명의신탁까지 행사 못합니다. 이걸 우리가 보건복지부가 국민을 배신했다를 매신했다 이었죠. 배신했다 대신 매신입니다. 그래서 보건복지부 매신 외웠습니다. 9번입니다. 유치권 설명 틀린 겁니다. 1번 유치권이 인정되기 위한 유치권자 점유는 직접 점유, 간접 점유 관계없습니다. 2번 유치권자와 유치물 소유자 사이에 유치권을 포기가 배제죠. 배제하기로 특약한 경우 그 특약은 유효죠. 그리고 당사자뿐만 아니라 제3자, 그 이외의 자도 특약 효력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정답이 2번입니다. 3번 유치권자는 채권 변제를 받기 위해서 유치물을 경매할 수는 있죠. 단 우선 변제권은 없습니다. 4번 채무자는 상당을 담보를 제고하고 유치권 소멸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5번 임차인은 임대인과 약정에 의한 권리금 나오면 유치권 X, 권리금 반환 채권으로 임차 건물에 유치권 행사할 수 없습니다. 정답은 2번입니다. 10번 유치권 성립을 위한 결연관계가 인정되는 경우 그랬나요? 그럼 인정 안 돼서 유치권 행사 못하는 걸 아까 보건복지부 매신 외웠습니다. 그걸 빼면 돼요. 그럼 기억에 자 뭐가 보여요? 기억에 권리금 보여요? 유치권 X. 니은은 뭐가 보여요? 니은 임대차니까 임대차. 보증금 보여요? X. 그 답이 디귿 3번입니다. 그럼 디귿은 자 가축은 사람입니까? 물건입니까? 물건이죠. 가축을 죽이면 살인죄입니까? 아닙니다. 가축은 물건이에요. 가축 물건이 타인 농작물 먹어 발생한 손해에 관한 배상 청구에 의해서 그 타인이 가축 물건에 대한 유치권 주장할 수 있습니다. 물건이니까. 예, 정답 아무튼 디귿이 중요한 거 아니에요. 디귿이 아니라 기억, 니은, 보권 빼면 그냥 답이 3번으로 됩니다. 이 시간에도 제한물권에 관한 기출문제를 공부했습니다. 자, 다음 주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